여러분, 기업 투자는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상상하지 않았는데 기업 투자가 이만큼 늘었다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 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나쁘잖아요. 작년에부터 어려웠고요. 올해도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기업 투자가 폭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잘 안 믿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와중에 기업들이 투자를 폭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투자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벌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기업 집단 64개가 있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대기업 집단, 이게 재벌 그룹들이 재벌 집단이거든요. 재벌을 64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재벌 집단,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의 365개사의 3분기 누적이에요. 1월에서 9월까지 실적이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게 CEO 스코어라는 데서 했는데 놀라울 일입니다. 매출은 969조 7182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53조 4941억 원이요. 그런데 투자액이 무려 말입니다. 와우, 63조 2153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63조 2153억 원. 이 정도면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왜냐고요? 작년 대비하면 늘어난 금액이 무려 말입니다. 10.3%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도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는 더 어렵잖아요. 코로나19가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기업 투자액이 늘어난 액수가 10.3%. 폭증 맞죠? 엄청난 폭증이에요. 경기가 가라앉은 것을 감안해서 투자를 생각하면 이거 장난이 아니라는 수치입니다. 사실 매출도 4.5%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3.9%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는 10.3%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 당연히 줄었죠. 9.1%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많이 투자했을까? 이제 이걸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그룹이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작년 대비하면요 삼성그룹은 52.5%나 늘어났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가요 전체가 25조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죠? 작년 10월 말 11월 초순에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삼성 말이야 25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12조밖에 투자 안 했네. 그러면서 12조 더 투자해라 하는 압박을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투자해서 25조 정도 투자를 했고요. 지금 현재 3분기까지만 22조 3,3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나죠? SK그룹이 10조 1,54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많습니다. 여기도 투자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어요. 15.7%까지 감소했습니다. 삼성만 52.5%가 늘어났습니다. SK요? SK도 6조 7,461억 원, 현대자동차도 5조 9,155억 원, KT, 포스코, GS, 롯데, 한화 다 투자를 했지만 작년보다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조 이상 유일하게 늘어난 게 삼성입니다. 삼성. 현대차가 조금 늘어났긴 해요. 9,269억 원이요. 포스코가 8,001억 원 늘어났습니다. 롯데가 2,216억 원 늘어났고요. 현대백화점이 1,979억 원. 그러니까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삼성그룹을 제외하니까요. 작년보다 오히려 4.5% 감소합니다. 1조 9,989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삼성그룹이 지금까지 투자한 게 22조 3,310억 원이잖아요. 나머지 대기업 집단이 투자한 게 42조 3,541억 원입니다. 전체 삼성이 투자한 게 33%나 차지하고요. 그 중에서도 나머지 기업에서 투자한 게 42조가 넘지만 이것은 작년 대비하면 4.5%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게 맞죠, 그죠? 이게 맞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투자를 줄였단 말입니다. 작년에 삼성만 하더라도 전체 투자 규모가 25조예요. 그것도 투자 안 하려고 계속 땡기다가 막판에 투자했습니다. 아마 땡겨서 투자했을 거예요. 개수는 올해로 작고 투자는 내년에 실제로 들어오고 말입니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건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말에 지금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작년의 경제 성장률이 2%는 택도 없다. 1% 중반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11월 달부터 남아있는 재정이 뭐냐 하고 다 따져봤더니 불용 예산, 남아있는 예산이 한 16조 4천억 원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거 투자하라고 독려했어요. 투자하면 인센티브 준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야말로 막판 밀어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2%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누가 투자했겠어요? 정부가 투자한 건 16조 4천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삼성전자가 12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뭐 이런 문제도 나중에는 짚어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기업 옥죄기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요. 기업 옥죄기. 기업 옥죄에서 투자 받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삼성은 올해 왜 투자했겠습니까? 지금까지 22조 3,310억 원을 투자해서 작년 대비해서 52.5%가 늘어났는데 이재용 부회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계류 중인 것만 2건이에요.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계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돼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리쇼링이라고 했어요. 리쇼링.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 유턴시키겠다. 이 생각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삼성은요. 해외에 투자해야 될 돈을 국내에다 투자했어요. 사실 파운드리라고 이야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거요. 대만하고 대만의 TSMC라는 회사하고 완전 경쟁관계라 하긴 그런가요? TSMC가 50% 가까이 되니까 삼성은 뭐 지금 15%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이 되자마자 TSMC는 미국에다가 무려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TSMC하고 경쟁을 하려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공장은 있습니다. 오스틴에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있는데 그걸 공장을 확장하든지 지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국내에다 투자했습니다. 국내에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정권에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기업 옥죄기 효과죠. 그래서 올해는요.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하려고 하는 삼성그룹이 투자하려고 하는 전체 금액은 35조 원이나 됩니다. 35조. 아직도 지금 22조 원이잖아요. 9월까지가 3분기니까. 나머지 13조인가요? 13조 원 넘게 12조 한 7천억 원. 이것도 또 하반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35조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기업의 옥죄기가 지금 통한다. 현대자동차 가서도 그랬잖아요. 수소경제 공장 착공식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선 부회장한테 아이고 우리 회장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자해달라는 거죠.
투자해달라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5조 9,11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기업들이 너도 나도 재벌 집단은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이 정부가 투자하라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겠다는 거죠. 이 와중에도 말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와중에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잘못 투자되면 기업 망가집니다. 기업 완전히 망가져요.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비나 투자, 수출 이 세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이 중에 소비와 투자는 내수의 부분입니다. 이 투자 부분에 바로 대기업들이 투자해라. 64개 재벌 집단들 투자해라 이거죠. 그래서 투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중에서도 삼성은 지금 재판에 계류된 게 2개나 되니까 제일 많이 투자하고 뭐 돈이 많으니까 많이 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이 투자한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뻔하죠. 기업 옥죄기 효과로 사실상 겁박을 하니까 투자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정부의 옥죄기로 인해서 투자를 한다 이랬을 때 경쟁력을 과연 지켜낼 것인가, 그것도 진짜 의문입니다. 기왕 투자할 거 좀 당겨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겨서가 몇십 조 단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의 판단이 결국 미래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막무가내식 투자, 옥죄기식 투자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